도쿄 국토교통성의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나카 유미코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일본 국토교통성 내부 보고서에는 명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교통 및 도시 인프라 부문에서 일본 추월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지표들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분명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다나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쿄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토교통성에서 10년 넘게 인프라 전문가로 일해온 그녀에게 이 보고서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죠. 다나카 씨, 이 자료는 국제기관에서 실시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측정 방식을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부서장 사토 부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다나카를 향해 있었어요. 다나카는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왔어요. 신칸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도쿄 지하철의 정확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어떻게 한국이 이런 우리를 앞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젊은 동료인 야마모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티머니 카드와 같은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은 우리의 수이카보다 더 편리했습니다. 다나카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출장으로 며칠 지내본 것과 실제 시스템의 효율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표면적인 인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사토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다면 다나카 씨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주에 한국국토교통부와 공동 프로젝트 미팅이 있습니다. 다나카 씨를 대표로 보내 직접 그들의 시스템을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회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다나카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책임감이지만 동시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어요. 좋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다나카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나카는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깔끔한 환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인천공항의 스마트한 시스템과 효율적인 동선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수화물을 찾고 출국장을 빠져나오자 다나카. 유미코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카님. 한국국토교통부 이민준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민준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다나카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잘 부탁드립니다. 다나카는 정중하지만 다소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젊은 공무원이 일본어를 구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민준은 다나카의 짐을 들어주며 공항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통 인프라를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먼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민준은 밝은 목소리로 일정을 설명했어요. 공항철도에 오르자 다나카는 차 내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객실, 다국어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겉모습만 본 것이니 평가를 유보해야겠군. 서울역에 도착하자 이민주는 다나카에게 교통카드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은 티머니 카드입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어요. 편의점이나 일부 카페에서도 결제가 가능하죠. 일본의 수이카와 비슷한 시스템이군요. 다나카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카드 디자인의 세련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사용해 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 지하철에 탑승한 다나카는 무인운전 시스템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레일과 터널이 신기했어요. 이 노선은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운행되죠. 일본에도 무인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다나카가 말하려던 찰나 지하철 내 화면에 각 칸별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붉은색, 노란색, 녹색으로 구분된 칸별 인원수까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나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민준이 설명했어요. 실시간 혼잡도 시스템입니다. 승객들이 덜 붐비는 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다나카는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녀에게 이런 세밀한 서비스는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감추고 있었죠. 아직 시작에 불과해. 일본의 지하철도 정확성으로는 세계 최고인걸. 그러나 다나카의 마음속에는 작은 물음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굳게 믿었던 일본의 우수성에 처음으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다나카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내려 조용히 승강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환경과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플랫폼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모든 역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주요 역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서울은 모든 역에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죠. 다음은 버스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준이 다나카를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이 정류장에 도착하자 전자 안내판에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자 패널은 일본의 것과 비슷하군요. 다나카가 말했어요. 이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모든 버스에 GPS가 설치되어 있어 오차 범위가 30초 이내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도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버스가 정확히 예정 시간에 도착했고 다나카와 이민주는 탑승했습니다. 버스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다나카는 조용히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일본의 시스템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이민준이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정시성이 보장됩니다. 다나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버스 시스템도 정확했지만 서울의 통합된 시스템은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티머니 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때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부분이었죠. 이제 서울역으로 돌아가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KTX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의 신칸센과 비교하기 위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줄 차례야. 신칸센의 속도와 정확성은 세계 최고니까. 그러나 티켓팅 시스템부터 의외의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모바일로 발권하고 QR코드만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이 매우 간편했어요. 열차에 탑승한 후에는 넓은 좌석과 쾌적한 실내 환경, 안정적인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최고 시속은 300km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이민준이 설명했어요. 다나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신칸센의 최고 속도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내면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분명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었죠. 이것은 다나카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다나카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나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예상보다 인상적이네요. 그녀는 완벽주의자답게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야. 분명 일본이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 거야. KTX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부산역에 도착했고 다나카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부산역에서 나온 다나카와 이민준은 곧바로 렌터카로 향했습니다. 이민준은 이동하는 동안 다나카에게 설명했어요. 이제 고속도로 시스템을 체험해 보실 텐데요. 특히 하이패스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그녀의 확고했던 믿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시스템이라면 일본이 더 발달했을 거야. 차에 탑승한 그들은 부산 시내를 빠져나와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톨게이트에 접근하자 이민준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다나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민준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입니다. 차량에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어 정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돼요. 일본의 ETC와 비슷한 시스템이군요. 다나카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모든 톨게이트에 완전히 구축되어 있어 정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와 신용카드가 통합되어 별도의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죠. 다나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ETC도 우수한 시스템이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는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카드 충전이 필요한 점은 분명 불편함으로 작용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민준은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김해 방면에 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예상됩니다. 우회도로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 정보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다나카가 물었어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CCTV, 그리고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종합해 가장 빠른 경로를 추천해주죠. 다나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편향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다나카는 일본의 휴게소와 비교하며 한국의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예상과 달리 휴게소는 마치 작은 쇼핑몰처럼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푸드코트에는 한식부터 분식, 패스트푸드까지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고 지역 특산물 판매점도 있었죠. 이곳이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인가요? 다나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부 유명한 휴게소는 관광 명소로도 인기가 많죠. 그때 다나카는 한 무리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휴게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음식도 맛있고 시설도 깨끗하네요. 다나카의 마음속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본의 우수성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완벽주의자인 그녀에게 이런 경험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휴게소를 나오며 다나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지만 연구자로서의 양심은 사실을 인정하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다나카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특히 휴게소에서 마주친 일본인 관광객들의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은 부산 시내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준이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특히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요? 다나카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할 때 신호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긴급 차량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부산 소방서를 방문해 시스템 작동 방식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한 그들은 교통 관제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도시 전체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소방서 관계자가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 경로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해당 경로의 신호등이 조정됩니다. 또한 주변 차량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긴급 차량 접근 알림이 전송되죠. 다나카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운전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용없을 텐데요. 그때 관제실의 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긴급 차량 출동 시 도착 시간이 평균 20% 단축되었어요. 시민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민준이 덧붙였어요. 한국 시민들은 긴급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데 매우 협조적입니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죠. 다나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높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시민의식 또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소방서를 나와 그들은 부산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서 스마트 신호등과 지능형 횡단보도 시스템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이 횡단보도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신호 시간이 연장되는 시스템은 다나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건 정말 세심한 배려네요. 다나카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다나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그녀는 기술적 우수성만을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기술 이상의 것, 즉 그 기술을 어떻게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해질녘, 그들은 부산 해운대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다나카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나카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결코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민주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시민들의 교통 문화를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마 더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다나카는 호텔 창문을 통해 부산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제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녀가 믿어왔던 일본의 절대적 우수성이라는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이민준이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시민들의 교통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민준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산의 번화가로 향하는 동안 그들은 아침 출근 시간대의 교통 상황을 목격했어요. 다나카는 버스 정류장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다나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많은 캠페인과 교육이 있었죠. 특히 노약자석 양보 문화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버스에 탑승한 그들은 실제로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다나카는 일본의 교통 예절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문화는 매우 감동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나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양쪽으로 갈라지며 가운데에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심지어 신호가 빨간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들은 조금씩 이동하여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다나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긴급 차량 양보길이라고 부릅니다.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 중요하죠. 생명을 살리는데 몇 분, 몇 초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나카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도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는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후 교통안전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가르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의 교통문화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센터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다나카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함께 발전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이민주는 다나카의 변화된 태도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물었어요. 다나카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나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다나카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기술 이상의 것을 보았다.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다나카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간의 경험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도쿄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변화된 인식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나카님, 서울에 도착하면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통 빅데이터 센터인데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태도는 첫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곧바로 교통 빅데이터 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개인 차량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죠. 센터 책임자인 박 부장이 설명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나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나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입니다. 박 부장이 대답했어요. 교통 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죠. 이런 데이터가 모여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다나카는 그제서야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문화가 없다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센터를 나온 후 이민주는 다나카를 한강변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로 아름답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 친화적 교통 인프라 중 하나죠.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대여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어디서나 자전거를 빌리고 다른 곳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민준이 설명했어요.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 그리고 교통 체증 완화에 모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민준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시스템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요. 이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일본의 시스템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경쟁 의식보다 협력의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국가 간의 자존심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나카는 호텔방에서 도쿄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구체적인 장점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어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우고 우리의 장점을 더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나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국토교통성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문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날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심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본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사토 부장과 다른 동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나카에게 향했어요. 그녀가 한국에 가기 전 얼마나 강하게 반발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보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다나카 씨,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보고를 들려주세요. 사토 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나카는 깊은 숨을 내쉰 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및 도시 인프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으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나카의 솔직한 인정에 모두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 시스템, 하이패스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참여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과 시민들의 협조였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모든 차량이 자발적으로 갈라지며 구급차를 위한 길을 만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토 부장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나카 씨, 출발 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설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다나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객관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시민, 의식의 조화를 이루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졌지만 다나카의 진솔한 보고와 구체적인 데이터에 점차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나카 씨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동료가 물었어요. 다나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는 동시에 우리의 강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자존심에 사로잡혀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토 부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만심은 발전의 가장 큰 적이죠. 다나카 씨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다나카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한국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다나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인정했으며 그것이 결국 일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완벽주의자로서 그녀는 항상 최고를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최고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최고라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다나카는 한국에서 만났던 이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도쿄의 국토교통성 대회의실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한-1 교통인프라 협력 포럼이라는 제목의 행사에는 양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이 포럼의 주최자이자 중심 인물은 바로 다나카 유미코였습니다. 다나카는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그녀가 이제는 양국 협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포럼은 국토교통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빠르게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카가 연단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까지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직접 경험한 후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자존심과 경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이민준이 미소 지으며 다나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 포럼에 참석했어요. 다나카가 이메일로 연락해 왔을 때 그는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단순한 감상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포럼은 양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통합 교통카드의 발전 과정을 소개했고, 일본 측에서는 신칸센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재난 대응 매뉴얼을 공유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회의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다나카와 이민준은 회의장 근처 정원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민준이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다나카님의 표정을 생각하면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나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국가 간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양국 공동 프로젝트 발표였어요. 동아시아 스마트 모빌리티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일본의 교통 시스템을 연계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나카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일본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한국 측에서는 이민준이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양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다나카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할 미래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포럼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도쿄의 최신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의 세밀한 관리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일본 측 참가자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움의 자세가 모든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녁 만찬장에서 사토 부장이 다나카에게 다가왔어요. 다나카 씨, 정말 훌륭한 포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제안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나카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를 한국에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그 결정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행사의 마지막 순간, 다나카는 모든 참석자들 앞에서 짧은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존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협력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다나카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양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다나카는 창밖으로 빛나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어요. 완벽주의자로서 항상 최고를 추구했던 그녀는 이제 진정한 최고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가져다 주었어요.